여러분, 새는 나무에 앉을 때 나뭇가지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날개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날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녕, 라붐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내 짝꿍이 어머니가 나루는 아닐까? 알아보고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결혼해서 겪어보니 우리 시어머니가 나르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쩌죠? 내가 라붐시클릿TV 영상을 보고 나르에 대해서 좀 아는데 못 살지 하면서 바로 이혼? 이런 분들도 거의 없겠죠. 여자들의 경우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존재 자체로 어렵고 조심스럽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심지어 나르다. 나르시스트 시어머니의 어떤 점이 며느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기에 특별히 명절 전후로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는 걸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나르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들이 마치 짠 것처럼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어머님과는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였어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우리 어머니는 무식해요 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쵸? 제가 영상을 통해 매번 강조해드린 나르시스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죠? 네, 맞아요.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게다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타인에게 도통 관심이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이 나르가 타인에게 관심도 없으니 배려하는 능력 또한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며느리들이 우리 어머님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르는요, 어떤 곳,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위에 서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사실을요. 여자라 하더라도, 어머니라 하더라도, 설령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나르는 나르일 뿐입니다. 자신이 위로 올라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상대가 낮아지고 망가져야만 자신의 존재감이 더 빛나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생양을 쑤셔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늘은 내 편인지 희생양의 대상은 누구죠? 이 잘난 나의 아들의 여자, 며느리. 이때 며느리의 학력, 직업, 심성, 외모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분이 일반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르시스트 시어머니란 사실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며느리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이 더 구미 당기는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약자를 건드려 느끼는 자잘한 기쁨보다 크고 잘난 어떤 것을 무너뜨렸을 때 느껴지는 쾌감은 자신에게 더 큰 존재감 확인과 더 큰 에너지 충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배웠다는 아이가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내가 인생 경험이 훨씬 더 많다. 남이래도 너처럼은 안 할 거다. 내 배 아파나 귀하게 키운 내 자식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뒤에서도 계속 다루겠지만 나르시스트 정말 피해자 코스프레 잘못을 덮어 씌우는데 선수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어머니의 경우뿐만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 장모님이 나르인 경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들이 주는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이 말들 속에는 자식된 도리, 의무감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열등감을 자극하는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게 괴롭힐 수 있는 아주 악랄한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젊은 부부, 착한 자녀일수록 이런 나루 부모들에게 너무도 무기력하게 생활과 감정을 조종당하고 착취를 당하게 돼버리기 쉽습니다. 저희 라붐 라이브에 자주 오는 동생의 사연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가 막힌 사연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빈이는 이제 결혼한 지 2년 된 새내기 며느리입니다. 우리 집은 천주교 집안이라 차례를 지내지 않아도 되니 너는 좋은 집안에 시집 온 거다.
라는 시어머니의 말씀과는 달리 아들의 결혼과 동시에 차례는 물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제사까지 지내기 시작합니다. 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그 집 종교를 따라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나르 시어머니는 종교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결혼 3개월 차부터는 너는 결혼한 지 몇 달인데 아직도 애 소식이 없냐며 임신을 강요당해 달콤한 신혼기간을 느껴야 할 시기에 불임 클리닉을 다니며 시험관 시술을 해야만 했죠. 2번, 3번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수비는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가던 중 얄궂게도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음식을 할 기력이 없었던 수비는 용기 내어 시어머니께 부탁을 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명절은 외식을 하면 안 될까요? 추석 다음날 시험관 시술이 잡혀 있어서요. 그래, 넌 신경 쓰지 말거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장을 봐 만두를 빚고 전, 산적, 잡채 등의 음식을 하십니다. 그때 신우이와 아주버님, 아이 셋이 온다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수빈아, 우리 셋째 애기 밥 먹을 시간 됐으니 이유식 좀 써놔. 30분 뒤에 도착할 거니까 시간 잘 맞춰서. 시험관 시술을 미루고 싶었지만 이미 날짜에 맞춰 주사를 맞으며 준비를 한 상황이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결과는 또 임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4번째 임신 실패 소식을 들은 나르 시어머니는 대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는데요. 둘째 며느리는 잘도 하는 임신을, 너는 성격이 못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다. 내 아들 장손인데 이러다 대 끊기겠다. 입양이라도 해라. 네가 고집부리고 성당을 안 다녀서 애가 안 생기는 거다. 너 참 유별난 애다. 오늘 성당 모임이 있으니 몇 시까지 태우러 오너라. 다들 이번 임신은 성공했냐 묻는데 내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남편과 시댁 문제로 가끔 다투긴 했지만 두 부부 사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는 종교 강요와 아이도 못 낳는 천하의 불우 며느리로 살아갈 자신이 없던 동생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의 경우처럼 시어머니가 나르인 경우 약자인 며느리는 무기력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스트의 핵심 특징 중 또 하나는 영광은 내 덕이고 실패는 네 탓으로 돌리는 건데요. 만약 이 동생이 임신에 성공했다면 나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시어미가 성당 가서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임신된 거다 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가 특히 명절 이후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런 걸까요? 시부모의 과도한 요구, 긴 시간 계속되는 육체노동,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배우자 등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생각엔 비교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엔 오랜만에 모인 친척, 형제, 며느리들, 사위들, 각 자녀들이 모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비교 대상이 많아져서 평소보다 몇 배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고 예쁜 아가야들도 잘 자라줘서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한데 나를 시어머니 때문에 과연 이혼해야 할까요? 그 해결책 오늘 영상 뒤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나르는 여자든 남자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시부모가 됐든 친정 처가가 됐든 나르는 나르일 뿐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뜻이 아닌 나르가 정한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바꾼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녕, 라붐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르예요 1부에 이어 과연 이혼을 해야 할까요?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 우리 가족만 생각한다면 꽤 행복하고 감사한데 나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갑질, 타인과의 비교, 선을 넘는 우리 가정사 개입, 조건부 사랑, 과도한 요구, 하녀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과연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사에 이미 시어머니가 깊숙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이혼보다는 우리 가정과 시어머니와의 경계선이 과연 확실하고 건강한지 확인을 해보는 게 우선순위일 겁니다. 라붐시클릿TV 지난 나르에 관한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배우자가 꾸준히 바람을 피우는 사람,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 폭력, 폭언이 심한 사람, 알코올 의존성이 심한 사람처럼 도통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런 문제들로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즉 내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시어머니 때문이라면 저는 우선은 말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것부터 체크해 보시겠어요? 결혼할 당시 과연 우리 부부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됐었는지를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르여서 자식들이 착취당하고 휘둘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삶의 운전대를 무기력하게 내어준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할 때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아이 양육을 부탁하는 경우, 카드값을 대신 갚아준 경우, 차나 집 명의가 부모님인 경우, 정기적으로 반찬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있는 일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문제는 일반 부모님이 아닌 상대는 나르란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희생양의 약점과 취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 상대에게 죄책감, 의무감을 강조하고 조종, 착취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고야만은 나르요.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게 됐든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도움을 받았다는 건 나르에게 먹잇감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르 시어머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배우자와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당시 배우자와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예쁘게 알콩달콩 잘 살자. 우리가 버는 수준에서 절약하며 쓰고 저축도 재테크도 하면서 자산이 늘어가는 걸 보면 꽤나 행복할 것 같아. 퇴근을 하고 된장찌개 끓여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건 최고의 기쁨이야. 식사를 마친 후 둘이 나란히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도란도란 그날의 소소한 일들을 얘기하면 하루의 고단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충전돼. 내 옆에 당신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하며 잠이 드는, 오늘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함께 잠이 들고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든든하고 예쁜 나의 짝꿍이 있어 기쁘고 감사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자고요. 초심으로 돌아가 너와 나가 아닌 우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나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으면 알 길 없는 내가 느낀 나만의 감정을 일부러 꺼내 배우자와의 다툼의 씨앗으로 삼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서로를 사랑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확인, 재충전하는 값진 시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는 여자든 남자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시부모가 됐든 친정 처가가 됐든 나르는 나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든 반항으로 대응을 하든 결국엔 여러분 뜻이 아닌 나르가 정한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바꾼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르를 바꾸는 대신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더 현명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나르인 경우 나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많은 영상들로 알려드린 바로 회색돌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회색돌 기법이란 마치 길가에 놓인 바위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나 미동도 없이 자극도 최소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가가지 말기. 시어머니와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로 매번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된다면 만남과 전화 횟수 줄이기.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자극해 오더라도 무반응 유지하기. 절대 흥분해서 울거나 억울함 호소하지 말기. 시어머니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되도록이면 부탁하지 말기. 이는 나르에게 나를 맘대로 휘두를 먹잇감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초점을 나르 시어머니가 아닌 우리 부부에게 맞추자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시어머니와의 불화가 생긴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여러분과 나르 시어머니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굳이 내용도 모르는 배우자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자도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오랜 시간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자신의 감정을 내어주며 살아온 남편인 경우 자신의 어머니를 두둔하며 여러분과의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배우자와 한편이 되셔야 해요. 나르 시어머니와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보다 남편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의 현명한 가치관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혼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서신다면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는 나무에 앉을 때 나뭇가지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날개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날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구독자님들 중 명절 이후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했던 건 아닌지, 내 불행을 그의 탓으로 돌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요. 같이 잘 살려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행복은 타인이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날개의 힘을 부디 이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3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2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릿 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릿 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